코로나,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우리나라만 이게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퍼져나간 것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태영호 TV에서 저의 만에 이제 단독 입수한 정보들을 많이 보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코로나의 특징은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네. 또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과 인간 접촉에 의해서 대단히 빨리 감염된다. 이것이 특징인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 주변 지금 코로나 주변에서 중국과 제일 중국인들과 쉽게 접촉하고 그다음에 겨루와 레양이 많은 것은 북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북한에서 밀수의 피크입니다. 그런데 북한 밀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큰 자동차로 밀수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따리상입니다. 이 배낭에 지고 중국에 가서 북한의 해산물 조개라든가 뭐 말린 조개라든가 말린 명태 같은 걸 가지고 가고 거기서 중국 제품을 보따리로 가져오고 이런 건데 보따리상은요 리온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갖다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이 왜 피크인가면 강이 얼어 있어요. 강이 얼어 있으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한 해 이걸 보고 이제 한 해 타작기라고 하는데 이때 많이 다녀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이게 한 해 이제 먹고 사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무슨 특성이 있는가 하면 국경 연선이 제일 느슨할 때가 지금입니다. 추우니까 여름에는 병사들이 다 나가서 촘촘히 이제 지킬 수 있는데 추우니까 얼어드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중 처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국경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코로나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뭐냐면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라라는 건데 이 추운 겨울에 군 인력들이 한지에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밤에까지 잠복 서서 서면서 지킨다. 이건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이 대단히 지금 북한과 중국과 많은 시기다. 이걸 통해서 심각하다. 두 번째는 북한은 아시겠지만은 자기 내부의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고난행군 시기에 정말 수십만의 아사로 굶어 죽었지만은 외부에서는 그런 사실도 몰랐거든요. 왜 철저히 정보 통제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비판적인 언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은 감염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식 언론 매체에서 7,000명 이상의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다. 또 수시로 열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가격리시켜라라는 걸 북한 공식 언론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다 이건 가공된 왜곡된 자료이지만은 북한 입으로 7,000명이 됐다고 하면 실제 사실 이게 얼마겠느냐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서는 아시겠지만 북한은 보건 부문이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렇죠. 지방 같은 데서 발열 증상이 있거나 와면 코로나일까 아니면 일반 독감일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평양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소에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들이 오면은 코로나 사태가 같다라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이 세계보건기구 성원들이 북한의 코로나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보건의료시설을 접근하는 걸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절대 못 보게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이 주는 자료만 전달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보건기구 성원국으로서의 권리 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취하고 있고 지금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 대사관들은 지금 임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보면 저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분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뭐 일단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잘 못 먹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잘 못 먹은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에 보온이 잘 안 되니까 몸이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대단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이 보건 이 의료 부문 이 일꾼들 자체가 커다란 매개저로 지금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환자가 생기면 보건 일꾼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방서를 이제 방문했는데 선거 활동하면서 네. 가보니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 차 자체를 비닐 벽을 안을 다 싸고 환자를 이송하면 그 안을 다 드러내고 소독하고 네. 겉에 있는 이 방역복도 일회용입니다. 한 번 입은 다 버립니다. 그런데 네. 북한에는 초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입은 방역복을 버린다 이런 우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 치료한다고 하면서 열을 잰다고 하면서 갔던 사람이 매개자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한 명한테 옮겨서 만약에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그냥 별일 아닌데 왔다가 걸려서 가는 병을 고치러 왔다가 병을 얻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물론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이동이 자유로우면은 정말 더 빠른 속도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 뭐 고위층이라든지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한 명만 감염이 되면 정말 그냥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그 이동을 차단하고 학교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이런 초강경, 네. 초강수를 지금 북한이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지금 정보가 통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사실상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를 이제 국가별로 정리해 놓은 거에 중국만큼 혹은 중국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뭐 그렇게 보시나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 그 중국은 발원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이 피해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 힘들고 네. 또 북한은 이제 중국과 다른 것이 중국이나 한국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그래도 기초적인 이동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지금 이동 자체를 다 지금 봉쇄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 중국 정도냐 그렇게 제가 뭐 단정하기에는 힘들다. 좀 어렵다.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얼만큼 퍼져 있을지 모르기 네.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되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말 북한에서 아사로 이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철저히 정보 통제를 때문에 세계는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이 더욱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예. 저는 이제 곧 역사가 이것을 이제 밝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잠깐 질문 드리면 그 당시에도 이제 외교관으로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후보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에 네. 많이 죽었다. 근데 네. 다만 그걸 발설할 수가 절대 없는 네,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좀 이제 후보님의 후배들이 한두 명 더 넘어오면 네. 또 이 우한 코로나도 또 그렇죠. 정보가 또 새어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참 뭔가 이 북한이 통제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습 정치 때문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갑으로 이제 예. 공천을 받으셨단 예. 말이에요. 이 후보님이 강남 갑을 가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남 갑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당의 결정에 이제 맡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에서 이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심정은 강남에 갔으면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면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런 뉴스가 북한에 흘러다기를 희망했는데 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하면 지명 중에서 서울 하면 네. 종로와 강남을 압니다. 종로는 북한에도 북한의 중심지가 또 종로 평양시의 중심이. 그런가요? 예, 그래서 북한에도 종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사람들이 아는 건 강남인데 강남은 왜 아는가 하면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예. 노래 때문에 그래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외국을 통해서 이제 네. 쭉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강남 스타일 이런 네. 말을 왜 저기 무슨 노래지 하면서 강남이란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과 부와 시장 경제 이걸 딱 한마디로 암축할 수 있는 강남 스타일의 강남. 네. 여기서 내가 선택을 받는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남에 갔으면 했던 그런 소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하긴 이제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북한에도 그게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이제 외교관 후배들이 고급 정보를 갖고
뭐 우리나라로 꼭 그 오지 않아도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이 정보만 공개돼도 사실 그렇죠.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강남에 가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네. 아마 뭐 제가 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강남 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분단 70여 년 지난 이 현 시점에서 네. 통일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뭐 강남, 예, 북한에서도 강남을 많이 안다 그러니까요. 예, 강남에서 꼭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국회 이제 원내 입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질문 바로 이어집니다. 당선되시면 국회의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는지요? 저는 당선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네. 번째로서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남 지역구민들이 그 해결하고 또 거기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적극 나서고 싶은데 네. 지금 강남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권리 문제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안전은 뭔가면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 또 개인 경제에 대한 자유의 권리, 이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했고, 지금 강남에 가보면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강남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GTX 이런 지나가면서 거기 느끼는 이런 안전,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 구민들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걸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 대북 정책,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북 정책과 외교 현안들을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좀 제도화하고 이 제도권에 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서는 저 같은 사람은 먼저 온 통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게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불현듯 올 수도 있는 통일,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 이런 통일을 위해서 과연 지금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 어떤 법령들을 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참 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선거 사무소를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 선거운동 하시는 거에 좀 많이 놀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영국에서도 오래 계시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별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집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지지한다 그러면 스티커를 줘서 문에 붙이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이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되게 좀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제일 먼저 힘들었던 거는 길거리 인사 나가는 게 저로서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인사는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길거리 인사는 매 나가야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자신이 누구라는 걸 이제 알리고, 다른 하나는 아침부터 출근하는 분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해야 저분이 이제 나왔구나, 열심히 하노나, 이런 인상이 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다른 나라와 선거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정으로 많이 한다. 정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당을 뽑고 후보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그 사람의 정책과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걸 보지 않고 정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으로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리에 나와서 열심히 인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자. 이런 정의만에 통한. 그래서 정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을 얻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뭐 가까이 접촉도 안 하고 거리도 두어야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 국민들의 정을 얻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되게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찬성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통도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고,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서방 세계의 경우에는 또 우리랑 또 다른 방식이니까.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 저는 되게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웃었어요. 되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딱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도 딱 그 인사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눈길을 이제 눈을 마주쳐야 딱 마주쳐야 돼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관으로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제 외교관으로서 살면 항상 사교 행사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교 행사에서는 항상 샴팡을 듣고 뭐 네. 찍고 넥타이를 매고 네. 아주 말을 유유하게 이런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이거 내가 뭐라는 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네. 저한테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 표 한 표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네. 예. 이래서 저로서는 이 새로운 걸 이제 배워나가는 이런 이제 교육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말 새로운 경험하시고 또 재미도 있으시잖아요. 예, 재미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재미나는 일들이 많은데 네. 제가 여기다 마스크 끼고 안경을 끼고 하면 습기가 네. 차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안경을 뽑고 하면 어떤 분은 보다가 태공사 맞으세요? 그래요. 먼 데서. 예, 맞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태공사는 안경을 끼었는데 그럼 이거 제가 이게 너무 습기가 올라와서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럼 또 지나가다가 자세히 저를 보고 맞다.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공사님은 TV에서 너무 나와서 우리가 다 알아요. 나오지 마세요. 다 알니. 또 그런 분도 있고 뭐 또 네. 지나가다가 격려하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참 그래도 좋아하신다니까 네. 또 지역 주민분들도 또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스킨십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또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탈북하신 분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이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신다고 하고 뭐 지역구 후보로서 뭐 다른 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뭐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작년에 그 모자 사망 사건 그렇죠. 이후에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거다. 우리도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분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다 되었고 한국 국민과 꼭 같은 그런 권리를 이제 저는 행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면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게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헌법상 요구입니다. 이건 누가 이걸 가지고 흥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민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구 나가니까 또 뭐 일각에서는 아니 탈북민이 무슨 지역구 나가느냐,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미래통합당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 아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데 누구는 선거권이 되고 누구는 피선거권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선진화로 가고 있는 이 바탕에 당신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발상을 하는 그것도 지난 시기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이런 분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세요. 이제 그 취직할 때랑 우리 면접 이제 그 신청서도 내고 그러면 거기다 번적지도 앉았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자처럼 출신 지역 이런 걸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회의 지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좀 그러네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단 미래 그 통합당에서 저를 강남구 지역구원으로 저를 내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강남에서 저는 이제 죽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찾아서 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찾아서 올 때의 그런 비장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또 현재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잘하고 있어 잘해 이런 그 칭찬을 받을 그때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탈북민을 대표해서 좀 활동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질문 준비한 게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강남 주민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은 지난 시기 총선과 다른 이런 매우 의미가 큰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총선 4월 15일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 우리 자유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되는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힘차게 뛰어나가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우리 지역 강남 구민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꼭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움에 제가 꼭 보답드리겠습니다.